이것은 방송이 아닙니다. 이 채널에는 주권 방송의 내부 전략 토론 내용이 거의 무삭제로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회의 내용이니 궁금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다음 넘어갑시다. 우리가 그 청문회 얘기를 별로 안 했지? 그죠. 청문회는 뭐 사실 뭐 큰 관심이 없어서. 청문회 어제 뭐 했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네,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두 사람 했지. 두 사람하고 한 명 더 있는데. 저기 기재부 장관? 김동연. 네. 기부장. 부장관. 아니 부총리. 후보자 세 명을 했네. 그다음에 김상조 저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났고 어제 나왔어야 돼요. 보고서가. 청문 보고서가. 근데 안 나왔죠, 결국. 이상하네. 나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국회의원들이 부끄럽겠던데. 김상조뿐만 아니라 지금 다 그런 그렇지만. 상황이 좀 다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나 김상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양새는 어떤 모양새냐면 적폐 세력들이 앉아가지고 적폐 청산하겠다는 사람을 그 청문회에 앉혀가지고 지금 막 신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 진짜 적폐 청산할 거야? 너 죽을래? 적폐 청산을 하기 약간 애매하게 대답한 사람이 김동연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통과야. 그래. 그 사람은 거의 뭐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분위기인데. 확실이고 네. 나머지는 뭐 부적절 뭐 김상조는 꼭 떨어뜨린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고. 사실 이 세 명 중에서 제일 뭐 김희수 재판관도 그렇긴 한데 무난한 사람이에요,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근데도 떨어뜨리겠다고.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 퇴출 1호들의 청문회 갑질 뭐 이렇게. 청문회 갑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새벽에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최경환 의원 이번 이제 청문회 최경환 있었던 전 기재부 장관. 그렇죠. 친박. 네. 그지. 이 사람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우리가 제보도 있고요. 네. 새벽에 제보가 온 이유는 이게 영국에 있는 사람이라서 최경환 의원이 영국에 그 회의차 참석했을 때 자기가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기재부 장관 시절에. 네. 그 OECD 강요 회의 때문에 이제 온 거였고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가 없어가지고 국무총리 대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네요. 뭔 일이 있었지 이때? 그 메르스 사태 한참 있을 때 그때였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국무총리 대행이어가지고 OECD 강요 회의에 이제 왔고 영국에 왔는데 이때 이제 이 제보자는 그 영국 대사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최경환 의원이 웬 그 젊은 여성을 한 명 데려왔대요. 그래갖고 다들 누구야 막 애인을 데려왔나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딸이었다 그러고 이 딸을 왜 데리고 왔느냐? 그냥 관광차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사관 공간 차량 이용해서 관광시키고 대사관 직원들한테 뭐 관광지 빨리 그 세팅해놓고 뭐 맛집 예약까지 다 시키고 뭐 뮤지컬 예약 티켓팅 해놓고 뭐 이런 걸 다 시켰다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일단 같이 다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은 회의 참석해야 되니까 다닐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이제 시켰다. 그래서 아니 국무총리 대행인 뭐 그러니까 부총리인 사람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회의차, 그러니까 공적인 일로 회의에 왔는데 그러면 그 대사관 직원들이 거기 보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지 대사관 직원. 보겠지. 네. 근데 딸 보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딸 관광 보좌를. 그런 일을 시켰다. 뭐 왕족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최경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이 해외에 나가면 다 이런 모습 아닐까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루머들이나 그런 기사들이 종종 나오잖아. 예전에 유명한 거는 이명박 아들 히딩크 감독이랑 사진 찍기 하는 거. 그거 한번. 그건 그래도 그나마 국내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이게 해외에 나와 분명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된 이유는 대사관 직원들도 익숙한 일이니까 크게 문제를 안 삼은 거 아니냐 이거. 혹시 박근혜 대통령 예전에 저기 드레스덴 선언할 때 그때 정유라 독일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그랬냐? 따져봐야겠다. 타이밍을. 스마트하고 있었다고. 네. 아니다. 근데 그건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정유라가 그럼 독일에 몇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 거지 뭐. 왔다 갔다. 훈련차 갔을 때 그래서 드레스덴에서 예전에 왜 감기 몸살 걸렸다고 핑계대고 맞아. 핑계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정을 취소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거기였어? 네. 그게 드레스덴 독일에서. 직전에. 일정을 왜 취소했을까? 아니 뭐 갑자기 구상을 발표하려고.
드레스덴에서는 그 최순실이 그래서 내일 내게 나온 거 아닙니까? 최순실한테 보내줘가지고 검토받느라고 늦었다. 이 의혹이 막 생기네. 아니 그때 그 관계몸살로 쓰러진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원래 청와대에서 준비한 드레스덴 선언 내용이 있는데 이걸 맞아.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문구로 다시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감기몸살 핑계대고 이렇게 시간 확보를 했다. 시간 확보를 했다. 그런 추론이 나왔던 근거 중에 하나는 드레스덴 선언문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거든. 문장이 대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을 대통령 연설로 할 수 있지 하다 보니까 혹시 다 뜯어 고쳐버린 게 아닐까? 막판에 엎은 거 아니냐 이거. 그렇게 해설했었다고? 그 전에 헤이그에서 오바마하고 아베랑 이제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론들의 가설이 이렇게 되는 거죠. 헤이그에서 3자 정상회담을 할 때 박근혜가 그래도 오바마한테 한번 이렇게 쓱 던지지 않았을까. 근데 완전히 이 오바마가 대노해가지고 무슨 통일 대박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뜯어 고쳐라 이렇게 돼서 허겁지겁 고치다가 이렇게 엉터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가설을 어떤 사람들이 막 얘기하던데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 왜 그런 가설을 얘기하냐면 그 청와대에서 그 이제 드레스덴 선언을 준비할 때 그 내용들을 이제 관계자들은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온 거잖아. 근데 관계자들한테 들은 얘기들은 이러이런 내용으로 나온다더라 그래갖고 다들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박근혜가 그래도 통일 분야에서 뭔가 의욕이 있나 보다. 근데 갑자기 드레스덴 선언 보고 다 충격받았죠. 전문가들이. 자기가 들은 얘기랑 정반대 얘기가 나와버렸으니까. 그래. 맞아. 갑자기 드레스덴 얘기로 넘어갔는데 아무튼 최경환 의원 얘기하다가 드레스덴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게 관례인지 최경환이 한마디 하면 말로 없는인데 아유 뭐 관례상 한번 데려갔던 건데 미안합니다 이러면 그럼 관례라는 게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역검증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아니 퇴출 1호들이잖아 다. 자유당. 이게 지금 뭔가 바뀌었어요. 뒤바뀌었어요. 청문을 받아야 될 사람과 해야 될 사람이. 자. 근데 나는 진짜 깝깝한 게 총선이 앞으로 2년이 남았는데 이때까지 계속 이 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우리 문자 행동이든 뭐를 해가지고 조기 퇴출을 시키면 좋겠어. 조기 총선? 조기 총선. 조기 총선. 의원 총사퇴 조기 총선. 민주당에도 걸어? 근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싹 다 사퇴해버리면 그 국회의원 정족수가 미달이 돼서 이걸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사퇴한 사람만 다시 선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지. 네. 자, 대통령이 그 권한이 있나요? 국회 해상 권한이? 우리나라에? 쿠데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쿠데타. 근데 김무성은 저기 어디 딴 나라 갔다대? 아프리카인가? 또? 원래 청문위원이 있거든. 청문회 많이 없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위원이었는데 자기가 한마디 했다가 온빵 뒤집어 쓸 것 같다는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 아프리카에 뭐 제보를 받은 게 있나 보죠. 자, 그다음에 자유당이 6월 6일 날 무슨 논평을 하나 냈는데 대변인 논평.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대변인이구만. 이 사람이 동두천 국회의원인데 가만히 있지 않겠다. 천안함에 대해서 갑자기 왜 천안함 뜬금없이 꺼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검증을 요구하는 촛불 청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천안함 재검증 얘기를 우리는 여러 번 했지만 정부에서 뭐 한 적 있어요 최근에? 정부나 언론에서 뭐 따로 나온 게 없는데. 바로 딱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안함 재조사? 그렇지. 이를테면 MB 정부 시절에 4대강 비리나 자원 외교 문제점 이런 거 다 재조사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천안함도 해야 될 수 네. 있겠구나. 이게 얘네들이 뭐냐면 천안함 사건 이후에 오이사 조치를 해가지고 남북관계 다 막아버리잖아. 네. 근데 지금 남북관계를 지금 풀어주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주에서 천안함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오이사를 풀려면 결국 천안함을 풀어야 되니까. 야 천안함도 그러면 제대로 다시 재조사해야겠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 일본 어뢰 안에 있던 가리비도 한번 찾아서 DNA 맞아요. 조사도 해보고. 자, 우리 그 천안함 아니 이게 의외로 지금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천안함이 많지 뭐. 남북관계 파괴 핵심. 그래서 지금 오이사 고리였는데. 조치 해제하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천안함을 재조사했더니 이거 완전히 결론이 엉뚱하다 이거. 만약에 북한의 세계
거의 뭡니까 세계를 미국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버블제트 어뢰를 북한이 한 발로 천안함을 날려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버블제트 어뢰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오이사 조치도 사실상 정치적인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인 이런 뭐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관계 개선도 전부 다 의미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교류 협력과 오이사 조치 해제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굳이 오이사 조치 해제를 선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하면 돼. 그냥 남북관계. 아니, 천안함을 봤더니 천안함이 뭐냐 어떻게 침몰됐느냐 그 원인을 규명하면 되는 거죠. 어뢰에 의한 그 침몰이 아니다라고만 해도.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만약에 북한이 그런 버블제트 최신형 버블제트 어뢰를 가지고 천안함을 일격에 박살냈다면 그 이후에 한미연합 해군의 해군 작전은 전부 다 뒤집어져야 돼요. 북한의 버블제트 어뢰에 대비하는 시스템으로. 그거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 없었지. 팩트 체크를 해봐야지. 아 근데 천안함은 진짜 이거는 한번 건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곳곳에서 왜? 일단은 군부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들통이 나버리면, 그러니까 버블제트가 어뢰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되는데 당시 그 합조단 그리고 군부 두 군데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냥 아니었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진급했던 놈들인데. 네. 책임 안 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미국이 그러더라 하면 돼. 그죠? 그때 왜 합조단을 한미 합동 합조단이 구성됐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언제를 준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밀어붙이면 되는 거죠. 미국이 그리고 시킨 거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였다고. 네. 지나갔어? 민주당 쪽이었다고. 걔들 지금 다 야당 됐어요 지금. 근데 조만간 다시 여당될 수 있겠던데 요즘 분위기가. 빨리 지금 트럼프 탄핵되기 전에 빨리 하겠다, 이거. 천안함 제조사를 해가지고. 아니면 트럼프 탄핵되고 나면 그 뭐야 약간 다시 대선할 때까지 아니 대선이 아니야 부장관이었죠. 아니 거기는 부통령이 바로 승계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유 있네. 아이고 진짜 천안함 제조사 괜찮은 것 같은데. 1타 2피? 아니 이게 지금 자유당 애들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니까 지들이. 애들이 지레 겁먹고 그래 뜬금없었어. 아, 이거 원래 그 얘기했잖아요.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 왜 조사 못 하지 말라고 벌써부터 야, 설레발. 세월호 천안함 다 범인이 나왔네. 세월호도 그랬잖아요. 세월호 갑자기 근데 그 딸 들어와가지고 정유라. 이병헌 아들 딸. 아니 세월호도 잠잠해질만 하면 갑자기 대통령이 세월호 시행령 때려가지고 온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뭐냐 이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세월호가 심각한 문제가 이제 나타났던 것처럼 자유당이 가만히 있는데 천안함 문제를 왜 끄집어내냐 이 말이지.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 아니냐. 자 때는 왔다. 오히려 이거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천안함 제조사로 주도권을 가져오자. 그럼 되겠네. 아, 난 불안한데. 근데 군부가 움직일 것 같긴 해. 이거 진짜 군부 입장에서 어차피 이거 다 별단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서. 으이씨. 정안 되면 쿠데타 할 것 같아서. 이거. 아니 쿠데타 못해요. 왜? 해군이잖아. 해군이. 걔들이 배 타고 있잖아 지금. 들어오려면 육군이 쿠데타를 해야 되는데. 네. 육군만 잘 지고 있으면 돼. 그리고 또 우리나라군은 특성상 육군, 해군, 공군이 서로 감정이 되게 안 좋거든요. 알력관가 있지. 정말 신기한 게 공군이나 해군은 우리가 미국의 지위는 받을 수는 있지만 육군의 지위는 도저히 못 받겠다. 그렇지. 그런 감정이 있다고 얘들이 지금. 네. 그래서 해군은 뭐 그렇게. 아 그래 해군 작사를 내도 쿠데타 못한다. 해군 작살에도 아마 이제 많이 그리고 최근에 보면 해군 작전사령관이 이번에 합참의장도 올라가고 해군 맞아요. 출신으로 처음으로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육군 쪽에서 약간 분위기가 꾀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정보를 주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그럴 수도 모르겠네. 있겠네. 자, 그래도 천안함은 이거는 우리가 밝혀질 때까지 계속 한번 다뤄보자고. 근데 천안함은 진짜 판도라 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그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그냥 그걸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신상철 씨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의심 중이지. 예. 신상철 씨 재판을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판결을. 판결을 예.
아 근데 그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거고 진상 조사를 판사가 별로 성향이 안 좋대. 판사 성향 떠나서 그 판사도 이제 법빈가? 아니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재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상철 씨 재판에서 뭐가 드러난다 그러는데 어차피 물증은 없는 거 아니에요. 신상철 씨가 물증을 가지고 있을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증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거. 움직이도록 해야지 정부가. 재조사를 해서 그 물증을 일본 의뢰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 온갖 의혹이 있는데 그걸 국방부 청사 안에 있다 그러거든. 아 어뢰가요? 근데 그왜 그걸- 박물관 이런 데 전시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그쪽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잘 안 보여준대. 숨기네. 거의 안 보여준다 하더라고. 자, 천안함이 그럼 제조사. 그거 또 필요하겠네. 국방부 장관을 김종대 의원을 딱 해가지고 김종대 의원이 장관 직권으로 일본 어뢰 공개하시오. 재조사. 어우 좋네. 그래. 자, 천안함 제조사로 한번 적폐청산에 또 칼을 휘둘러 보자. 거의 화약고에 불 지르는. 그래서 아니 천안함 선함 이 사건에 대해서 쫄 필요가 없다. 우리 촛불 정부는. 자, 거기까지 합시다 오늘. 네. 네. 끝.